전 제가 변한 이유에 대해 9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변할 수 있었던 걸까? 전 짧은 기간 안에 4,000달러에서 100만 달러 이상 연소득을 올렸습니다. 전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성적도 좋지 않았고 학교도 얼마 다니지 않았죠. 그래서 돈 버는 것과 지능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요. 반면 엄청나게 똑똑하고 학위도 있는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책이 가득한 서재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변했는지 감이 안 왔죠. 그때 세미나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분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카고의 나이팅게일 코난트 협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하길래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죠. 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는 핵심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며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시계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비행기를 타야 해서요. 저도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말했죠. 제가 어디에 가는지 묻길래 집으로 간다고 답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서 시카고에 산다고 말했죠. 밴쿠버에는 왜 왔냐길래 선생님 강의 들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여기까지 왔냐며 놀라더군요. 저는 여기까지 걸어왔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훌륭합니다. 말씀은 더 좋고요. 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카고에 갈 일은 없지만 며칠 뒤 토론토에 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제 가족이 토론토에 사니까 선생님을 만나러 내가 토론토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카이라인 호텔에서 만나서 2-3시간 만에 끝날 예정이었던 미팅을 3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의 얘기는 제 관념을 뿌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9년에 걸쳐 연구했던 걸 그가 단박에 정리해줬습니다. 너무 거대한 조각 그림판을 맞추느라 저는 조각들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할 텐데요. 테이블에 그림 조각들은 모두 있는데 박스 뚜껑도 없고 맞춤 그림도 없는 조각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문제라고 그가 말하더군요. 우리는 경이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요. 마음에 관해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듀크 대학 라인 박사가 말했죠. 마음은 우주 만물 중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요. 제임스 앨런은 마음은 창조의 힘이며 인간 자체가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이라는 도구로 의도한 것을 빚어내며 1000개의 기쁨 혹은 1000개의 불운을 자아낸다. 속으로 한 생각은 외부로 발현되며 현실은 생각의 반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 멘토가 한 말입니다. 당신은 3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생각을 한다네. 내가 안다고 하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면 지금의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그의 말이 제 주의를 끌었죠. 당신은 육체 안에 사는 지능을 가진 영적인 존재지. 당신은 삼위일체의 존재며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살고 있어. 당신이 할 일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일치시킬 건가야.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될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해지지.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아니, 생각, 기분, 행동이 다 따로 놀지. 내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왜죠? 방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플로리다의 한 정신과 의사인 존 마이크는 최고의 소아정신과 전문의야. 그가 이과대학 4년, 수련이 5년간 배운 것보다 내가 1년 만에 마음에 대해 그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쳤지. 마이크 아내도 정신과 의사인데 당신에게 들려줄 이 얘기를 듣고 이 부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 멘토가 텍사스의 서먼 플리트라는 의사에 대해 언급하더군요. 플리트는 통합적 건강과 치유에 심취했고 사람을 전체적으로 치유하길 원했어. 사람의 신체를 치유할 때 증상을 치유할 뿐 문제의 원인은 치유하지를 않지. 재무 상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야. 자산의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원인은 치료하지 않아. 소득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소득을 변화시키려 하지. 하지만 내면의 뭔가를 바꿔야만 소득을 바꿀 수 있네. 몸의 병과 마찬가지로 소득도 내면에서 전개되는 것들의 표현이지. 소득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거야. 마음은 물질이 아니야, 활동이지. 대부분은 마음을 말할 때 뇌를 생각하지. 손톱이 마음이 아닌 것처럼 뇌도 마음이 아니야. 뇌는 전자신호 교환 기지야.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면 몸 전체나 일부의 진동수가 바뀌지.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면 진동이 바뀌고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도 바뀐다네. 뇌는 마음의 일부일 뿐이야. 마음은 활동이고 몸은 그 활동을 구현하지. 마음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마음을 그려보겠다고 플리트가 말했어. 우리가 가지고 작업할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들죠? 만화 같다고요? 중요한 걸 말씀드리죠. 제가 공부했듯이 이걸 공부한다면 당신의 삶이 극명하게 바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 건강, 행동, 인간관계까지 다 바뀔 겁니다. 모든 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요. 큰 원은 마음이고 작은 원은 몸입니다. 몸은 마음의 도구예요. 정말 그래요. 큰 원 중간에 가로선이 그어진 게 보일 겁니다. 큰 원 위쪽은 의식, 그 아래쪽은 무의식입니다. 의식은 무의식과는 상당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죠. 당신의 의식은 오감이라는 안테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의식에 달린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가 의식으로 입력됩니다. 우리는 오감을 따릅니다. 지금 또 오감을 통해 제가 당신 의식에 전달하는 거예요. 온갖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생각이라 부르지만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두뇌 활동입니다. 얼 나이팅게일이 말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모두가 말한다면 다들 아연실색 할 거라고요. 의식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의식으로 흘러들어 당신을 통과해 갑니다. 에너지가 의식으로 들어오면 당신은 선택권이 있어요. 생각을 스스로 해내거나
외부에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식은 당신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무의식은 거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의식에서 시각화해 무의식에 각인시키면 그것들이 몸을 통해 표출됩니다. 몸을 움직여 결과를 만들어내죠. 핵심은 우리는 이미지를 그려낼 능력이 있어서 그 심상을 무의식에 심으면 그 생각이 겉으로 표현되어 결과를 실제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책을 읽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의식에 각인시킵니다. 무의식을 감성적 지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어야 하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생각을 일으켜 감정을 수반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무의식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신에게 무척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제 모습을 지각할 때 저는 이 그림을 연상합니다. 머리 위쪽은 의식이고 아래쪽은 무의식이며 목 아래로는 몸이라고 말이죠. 어떤 행동이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발현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죠.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고 좋은 일을 상상하기도 하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상상하는데 빚에 더 허덕입니다. 공부한 대로 현실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신 무의식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뿐이죠. 이건 장담합니다. 이 그림이 당신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당신 생각의 일부로 내재화해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의식, 무의식, 몸으로 구성된 이 그림을 떠올리세요. 무의식은 의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중요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을 완전히 바꿔드릴 것입니다. 전 이 습관을 접하고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역사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2년 9월 12일.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케네디는 무엇을 했나요? 결단입니다. 그것은 결단이었습니다. 큰 결단이었고 모든 것을 영구히 바꿔버렸습니다. 대부분은 결단에 대해 학습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저를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에서는 15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가 결단을 다룹니다. 당신은 결단을 한다 라고 하겠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사소한 건 하겠지만 중대한 결단을 하시나요? 원하는 걸 추구하시나요? 원하는 걸 모두 얻으시나요? 현실은 오직 인구의 3%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원하는 차를 타고, 원하는 여행을 가고, 원하는 집에서 살죠.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대신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댑니다. 아주 긴 변명을 댑니다. 모두 그럴듯합니다. 그 변명들 중에 으뜸이 형편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강의 부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얻기 쉬운 게 돈입니다. 일단 그 방법을 배우게 되면요. 결단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해내는 방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빠르고 단호히 결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습니다. 각 방면의 리더들은 빠르고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그게 그들이 리더가 된 주요 원인이죠. 세상은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결단이 어려운 이유도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유부단은 습관입니다. 보통 어릴 때 이 습관이 형성됩니다. 대학까지 교육을 거치면서 이 습관이 굳어집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죠. 모든 교육 체계의 주된 약점은 결단하는 습관을 심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사실 대다수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 존재의 이면을 다루는데 대다수는 이해를 못합니다.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몸입니다. 나는 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자신의 비물질적인 면을 봐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보고 만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승리며 축복이다. 결단은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자신이 이런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직관은 신성한 선물인 반면 이성은 충실한 하인이라고요. 우리가 하인은 예우하고 선물은 망각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하인인가요? 감각을 말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것이 무엇인가요? 외부 세계와 교류하도록 도와줍니다. 물리적 세계는 비물리적 세계의 발현일 뿐입니다. 인간은 어떤 동물도 지니지 않은 특출함을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인 능력인 지각, 기억력, 상상력, 의지, 이성, 직관을 가졌습니다. 왜 대다수가 결단하지 않는지 아시나요?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는 것만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은 엄청난 에너지고 진동으로 기능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한번 보세요. 여기 키를리안 사진이 있습니다. 러시아인 세몬 키를리안이 1930년대 초에 개발한 사진술로 몸의 에너지를 촬영했습니다. 에너지 빛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에너지 덩어리라는 말이죠. 비물질적인 차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파수는 진동의 층위입니다. 진동은 우주의 자연 법칙이죠. 모든 것은 진동하고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주엔 무한대의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선들이 진동의 층위를 가리킵니다. 진동의 층위는 주파수를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주파수 선상에서 생각합니다. 인간 최고의 역량이죠.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신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제 인생이 바뀌든 말이죠. 우리는 주파수 선상에서 생각합니다. 생각의 주파수가 결과를 결정하죠. 아래쪽 생각 주파수가 결과를 냈는데 위쪽이 목표라며 우리는 별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대다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못 살아요.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도, 원하는 집에서 살지도, 가고 싶은 여행도 못 갑니다. 왜죠?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들이 목표를 정하면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는
허공밖에 없습니다. 이 선들이 주파수의 층위입니다. 의식의 층위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너무 높게 잡게 된다면 층위가 모두 사라져서 어떻게 도달할지 모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높은 차원의 역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신성한 선물입니다. 미래를 들여다보는데 이 역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미래로 가서 1년 뒤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뒤에 그 모습을 현재로 가져와서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이고 꼭 이룰 거야.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안 돼. 돈이 생기면 당장 할 거야. 한 젊은 부부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토의 한 호텔이었는데 집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돈이 왜 필요합니까? 집을 사겠다는 결단 자체도 하지 않았잖아요.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행 가고 싶어. 돈이 생기면 바로 갈 거야. 여행할 결심을 하기 위해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을 시작할 거야. 모든 게 갖춰지자마자 다 갖춰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이 결단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당신은 지금 아래 주파수 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려면 그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당신은 목표를 이루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재 결과가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쏘는 별인 거죠. 당신은 줄곧 똑같은 결과만 얻을 것입니다. 아래 주파수에서 생각하는 한 말이죠. 당신은 상위 주파수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위 주파수에 맞출 때 생각과 상황이 당신을 그곳에 데려가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케네디도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케네디는 전문가인 베르너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을 달까지 태워 지구로 무사히 데려올 로켓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베르너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차원 높은 역량입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입니다. 의지는 한 곳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다른 것은 모두 차단해버리죠. 그것에 집중하면 당신은 더 높은 주파수에 놓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그것을 이루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목표와 같은 주파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확고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리면 퇴로가 막힙니다. 과거를 차단하고 높은 주파수 상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되기 원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라이트 형제가 해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줬고요. 에드먼드 힐러리가 해냈습니다. 운 좋게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죠. 그는 뉴질랜드에서 양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산 정상을 어떻게 오를지 몰랐습니다. 그곳에 오르기 전까지 말이죠. 그는 마음속에
간직한 자신의 이미지를 믿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믿으세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높은 주파수로 올라타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순간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감정 상태와 일치한다면 더 높은 주파수는 감정 상태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주파수와 일치되는 순간 당신은 그것과 결합이 되고 이 둘의 결합이 계획, 상황, 환경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파티를 위해서 당신은 새 드레스가 필요합니다. 결단하세요. 어디서 돈이 날지 모르지만 드레스를 갖겠다고 말이죠. 드레스는 당신 것입니다. 좋은 차를 원하시나요? 결단하면 돈을 벌고 좋은 차를 얻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감정 상태와 일치되는 순간 당신은 그것과 결합합니다. 이 결합이 모든 일을 발생시킵니다. 이 새로운 의식 상태가 당신의 안식처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주파수 선상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미쳤다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라는 작업실에서 당신이 이것을 따른다면 외부 현실이 당신이 상상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가요? 이것이 마법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십시오. 생각 에너지가 당신을 향해 당신을 통과하며 막힘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각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고양시키세요. 당신 안에 모든 힘이 갇혀 있습니다. 사용하세요. 원하는 걸 추구하세요. 이룰 방법을 아는 것을 쫓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걸 밀고 나가세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씀드리죠. 확실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결단 내리기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는 정규 교육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경험도 없었지만 전 결단을 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뒤에 모든 일이 착착 들어맞았죠. 여러 나라와 도시에 사무실을 열었고 온갖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잠잘 때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결단을 하게 되면 깨어있을 때 쓰는 돈보다 잠잘 때 버는 돈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결단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불안함은 진동입니다. 이는 매우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몇몇 법칙을 이해하고 마인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의사가 저에게 공유했던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 세계에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의 마인드셋에 일어나는 변화 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의 삶은 밤과 낮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마인드를 이해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요. 서먼 플리트라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은 아무도 마인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서먼 플리트가 말씀하신 그림입니다. 이전부터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이 그림은 제가 본 그림 중 가장 가치 있는 그림입니다. 큰 원은
마음을 나타내고요. 작은 원은 육체를 나타냅니다. 이제 마음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윗부분은 의식, 아랫부분은 잠재의식, 작은 원은 육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배운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마음에 질서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만 해결해서 될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어떤 생각이든 육체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육체는 마음의 도구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식으로 힘이 흐르고 있다 상상해 보세요. 이 힘은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 힘이 우리의 의식으로 흘러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의 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생각하기 싫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포로 수용소에서 전쟁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적, 신체적 학대를 당해도 그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을 생각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잠재의식으로 전환한다고 생각해도 잠재의식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고 우리를 통해 어떻게 자유롭게 흐르게 하여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개선시키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결과를 진정으로 책임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결과들은 어떠한 어려움 없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에 표시가 보이시죠?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이걸 조금만 뒷받침해보면 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들여다볼 수도 있고 뭐가 옳은지도 볼 수 있습니다.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힘이라면 당신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지란 간단하게 잘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르는 상태의 반대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만 가도 지식들로 가득 차 있죠. 수많은 세미나가 각종 지식들을 그냥 방출해주고 있습니다. 몇몇 정보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다른 몇몇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에는 당신에 대한 당신의 인생을 목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수많은 지식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가 생겼고 원하는 건 뭐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거나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걱정을 하고 의심하기로 선택할까요? 우리가 내린 정답은 무지함입니다. 무지함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무지함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심과 걱정 모두 정신병입니다. 삶은 부정적인 면을 모두 연결하고 있습니다. 힘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하는 건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왜 걱정을 할까요? 우리를 충족시킬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우리가 선택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힘을 얻게 되고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심어집니다. 무의식은 감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라고 불리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첫 번째 원인은 무지함이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의심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표출될 때는 육체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정해진 모양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부정적인 생각은 강하게 남겨지는데요. 그것이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은 불안으로 표출됩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감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모든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불안은 표출되지 않고 억제됩니다. 지금 또 억제되고 있죠. 우리가 불안감을 억누르고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불안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하지만 불안이 1차적, 초기 원인은 아닙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당연히 무지함이고 그 다음은 걱정과 의심으로 넘어가서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억누르다 보면 결국에 우울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질병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육체인 것이죠. 우리는 긴장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억누르고 그렇게 몸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생기고 무너짐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지함이니까요. 여러분은 우리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무지함을 여러분의 속에서 없앨 것이고 또한 지식으로 무지함을 없앨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해의 기반을 둔 믿음은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한 이면에 갇혀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은 걱정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고통받고 불안해하면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이것도 무지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냥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이해를 기반한 믿음이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오래전 현명한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은 우리가 얻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반대편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해란 의심과 걱정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해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공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으시죠? 계속 반복해서 영상을 본다면 엄청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보일 것입니다. 공부하세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음과 양, 이렇게 두 개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성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모든 극성에는 반대가 있는 법입니다. 아래가 없으면 위도 없는 거고 추위 없이는 더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공부입니다. 이해는 두려움의 반대인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아주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으라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대체 무슨 역할을 하나요? 두려움은 불안 속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행복이죠. 당신이 여유로운 사람을 보고 있다 칩시다. 그들은 매우 멋지죠. 그들은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엄청나게 경이로운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 가지 점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왔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무제한 쪽에 있는 걸 선택할까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버릇없는 사람들이 무지하다 생각했어요. 무례한 사람들이 무지할 수는 있겠지만 무례한 것과 무지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냥 무지하다고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무례한 것입니다. 모두가 무지하죠.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의 지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점은 무지함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이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믿음으로 이어지고요. 믿음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불안이 억제되는 곳에는 행복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거의 정반대입니다. 극과 극인 것이죠. 표현이 빠르게 바뀌는데요. 우리가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상태는 질병과 극과 극의 관계입니다. 육체는 안정을 얻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과목이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모두가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로 변화합니다. 다른 한쪽은 붕괴로 변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인간은 병에 걸리면 무너집니다. 편안해지면 더 강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든 저걸로 하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둬야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적어도 100번은 보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도 꼭 보여주세요. 불안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불안함으로 약국으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가지 않고 자신 스스로 놀라운 정신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